예. 국민의힘 로고가 나왔고요. 제가 중간중간 속보로 짚어봤던 것처럼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앞서 제가 만나봤던 대로 당대표를 확정 짓진 못했습니다. 김문수, 장동규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고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민의힘이 일요일과 월요일 결선 투표를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새 당대표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미리 하나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미리 하나 공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내일 보시는 그대로 장동혁, 김문수, 장동규 두 후보의 결선 토론회를 엽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요. 뉴스탑10 채팅창에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뉴스탑10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권자가 묻는다 그 코너에서 제가 대신 두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오늘 전당대회 개표 시작 전부터 꽤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두 쪽으로 딱 갈라진 모습인데 일단 보신 그대로 장동규, 김문수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반탄파의 압도적 우세입니까?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대로 일단 어느 정도 나온 거고 특히 이제 반탄파가 이번 어쨌거나 이 당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예. 사실 찬탄파를 굉장히 압도했다. 즉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지금 이 탄핵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후유증들이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아무래도 찬탄파 중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양향자 예. 그리고 우재준 후보 2명 정도가 일단 들어가는 그런 선에서 일단 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가 무산된 것이 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이제 하나로 뭉쳐도 사실은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표가 몰렸고 예. 그 표가 몰린 것이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표를 보면 거의 표차가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손수조 후보가 사실은 이제 반탄파, 우재준 후보가 이제 찬탄파였는데 상당히 어떤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여론 자체가 예. 굉장히 비등비등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궁금한데 누가 몇 퍼센트를 얻었고 누가 1등을 했고 누가 2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안에 붙여줬고 그냥 딱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갔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김기용 대변인.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 결국 또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에 대해서 탄핵 찬반의 어떤 프레임으로 그런 구도로 좀 예.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됐고요. 예. 그러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옹립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예. 다만 지금의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누가 견제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하나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가 예. 혁신은 곧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이기는 당을 만드는 게 바로 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당원들한테는 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다 싶고요. 무엇보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쉽다기보다는 의외의 결과가 뭐냐. 김근식 후보가 4강 안에 4명 안에 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아무래도 당내에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지세가 곧바로 김근식 후보한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의외의 결과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청년 최고와 그다음에 여성 관련해서는 저는 탄핵에 대한 찬반보다는 예.
다른 구도, 다른 어떤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현정 의원님 아까 언급했던 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뭐 장동영, 김문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함께 지도부를 이끌게 될 사람들 현역 의원 가운데는 신동욱 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찬탄파 중에는 이제 양양자, 김근식 두 후보 가운데는 양양자 후보가 여성 최고위원 몫이 됐고요. 김민수, 김재원 두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김민수 후보의 득표수가 꽤 눈에 띕니다. 김재현 후보, 김태우, 손범규 후보는 떨어졌는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신동욱 후보 뭐 예상 어느 정도 됐었는데 특히 이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 꽤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김기경 대변인께서는 뭐 찬탄 반탄 나누는 건 너무 이분화된다고 했지만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인 장동혁 후보보다 훨씬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12.3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이 과천 성관이에 군인이 투입된 것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부정선거, 그다음에 윤어게인을 강력하게 외쳤던 게 바로 이제 김민수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민수 후보가 선전했다는 것은 당내에 사실상 이 전환길류의 어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이번에 어떤 컸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신동욱 후보는 이제 현역 의원이기 또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뺀다면 이제 김민수, 김재원 이 두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런 입장들을 이제 피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후보와 어떤 비슷한 측면이 있고 김재원 후보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꽤 이제 상한에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김문수, 장동혁의 어떤 영향력이 셌다는 의미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강한 이 투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이제 전면에 나설 경우에 과연 국민적인 어떤 일반적인 평가 사실은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당의 여론이 거의 거꾸로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게 당원들 일부만 아니라 사실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뽑혔을 때와 지금에서는 제가 알기로 대략 한 7만 명 정도 투표를 덜 했습니다. 덜 했다. 왜냐하면 12.3 계엄 이후에 탈당한 당원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좀 중도 보수적인 어떤 이런 당원들이 이번에 불참한 당원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떤 분위기를 좀 좌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국민의힘 노선 자체는 강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국민적인 어떤 지지 이거와는 좀 엇박자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초반부터 전당대회 끝까지 전환기 씨 논란으로 가득했던 전당대회였습니다. 물론 뭐 아직 당대표 뽑히지 않았지만 오늘도 전환기 씨 전당대회는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이러네. 아무도 박수 안 쳐. 아무도 박수 안 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기쁘고 배신자 소리 듭니다. 즐겁고 행복. 국민의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설 잘한다. 두 번째는 역시. 조경태 후보입니다. 조경태다. 영상 먼저 보시죠. 배신자, 배신자. 어떻게 육선을 했냐. 야, 지금 민주당 갔다가 국회 왔다가. 저는 오늘 한 청년다운이 준 이 백장미를 들고 왔습니다. 따라하네. 이 민주당에 가라. 존경하는 아예 이제 전당대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대구 합동연설의 여러 난동 때문에 아예 실시간으로 본인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중계 방송하듯이 여러 논평들을 했는데요. 전환기 씨 방송까지 한번 저희가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장윤주 변호사님. 일단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양양자, 반탄 셋, 찬탄 하나.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전환기 씨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표수를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기 씨의 영향력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좀 더 이 당대표 선거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전환기 씨가 지금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에는 장동혁 후보가 많은 힘을 받고 있지 않나 막판에
역전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한계 씨가 보여주는 저런 모습들이 물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이 논란과는 별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전당대회 이후의 모습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좀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른바 찬탄파 후보, 뭐 반탄파 후보들이 내세우는 메시지들이 같은 정당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럴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상극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분열상 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닐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앞서 투표수 득표율을 보니까 신동욱 후보가 17만 표, 김민수 후보가 한 15만 표 되고요. 그다음에 양양자 10만 표, 김재원 9만 표고, 김근식 후보가 바로 차점자입니다. 9만 8천. 그러니까 불과 김근식 후보, 찬탄파인 김근식 후보와 반탄파인 이제 김재원 후보 딱 거의 100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뭐 일단은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되면은 신동욱 의원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 이후에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최수진, 김태우, 손봉규 3명이 탈락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가장 먼저 발표됐던 게 바로 청년 최고위원인데 여기가 제일 투표수가 가장 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사실 찬탄 반탄도 나눠져 있었는데 박성미 소장님, 그 우재준 의원의 당선은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돼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찬탄파였던 이 우재준 후보가 이긴 거는 뭐 나름대로 이 지도부 구성에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사실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후보가 한 명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아닌 후보들 간의 격차가 사실은 좀 있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표 차이가 근소할 만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청년들 여론 중에서도 이 찬탄파와 반탄파가 굉장히 맞붙는 모양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투표율 잠시 뒤에 준비될 텐데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7만 명 정도 덜했다고 하더라도 초반 분위기 그리고 나름 이제 뭐 개혁적 성향에 좀 당을 좀 더 쇄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조경태 후보, 안철수 의원 앞으로의 당내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하고 아예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런 여당에 맞서서 야당이 싸워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측면들이 이제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후유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한 것 같고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일단 특검이 일단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검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싸워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싸운다는 게 과연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과연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지도부의 큰 과제일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그동안 국민적인 신뢰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회를 3번이나 일단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등등을 띄웠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연 내부적인 혁신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정당이라 그러면 예. 국민 전체의 어떤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예. 특히 여당의 독주에 실망한 그런 중도층들의 어떤 여론들을 과연 국민의힘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새 지도부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새 지도부의 앞날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최고위원회 득표율을 만나봤고 투표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작년 여름 한동훈 전 대표가 뽑혔을 당시와 4.1%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 최종 투표율은 이렇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당내 사정이 좀 밝으시니 실제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가운데 원래 애초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대체적이었는데
뭔가 좀 더 강경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장동혁 후보도 지금 상황에서 해볼 만한 구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김문수 후보한테는 다행일 겁니다. 아하. 제가 볼 때는 예. 장동혁 후보가 이기거나 아니면 많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와 사실상 런닝메이트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김재원 후보입니다. 근데 김재원 후보가 4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김근식 후보랑 1,400표 정도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강력한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김재원 후보가 1등이나 2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했고 또 신동욱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리고 극우와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예. 장동혁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저는 신동욱 후보나 그다음에 김민수 후보의 어떤 메시지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예.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세가 예.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장동혁 후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포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봤을 때 예.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예. 지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김근식 후보가 4등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른바 찬단파가 급속하게 식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선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과 대선까지 예. 어떤 미래 권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알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결선 진출한 두 후보의 모습도 잠깐 나왔었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입니다. 내일 저녁 5시 40분입니다. 저희 채널이 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두 후보의 결선 토론을 진행하니까요. 아마 내일 그 토론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국민의힘의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된 전당대 얘기와 최고위원 5명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주제였습니다.